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대전교당 도산 윤도종교도와 함께합니다. 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도사님과 함께 원불교를 만나서 특별한 신심으로 또 교화 활동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특히 동대전 교당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교화했던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동대전 교당에서 교도 회장으로 9년이란 또 세월을 함께 교화에 전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어떤 또 뜻, 어떤 포부로 함께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젊은 나이에 사실은 교도 회장이 돼가지고 저희들 제 개인적으로나 이제 우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도 회장은 그래도 한 60대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50대 초반에 이제 교도회장이 된 거였죠. 예. 그래서 9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교도회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교도회장은 교모님과 교도들 간의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교도회장이 무슨 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당의 심부름꾼이다. 교당의 머슴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야만 그 요즘 세상에 교도들도 이렇게 마음을 합해주고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뭐 지시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종교가에서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교무님과 교도들의 소통,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또 교화의 시너지 역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큰 중간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동대전 교당에 속해 있는 대전 충남 교구에서 교화 활동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교구 청운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는데 이 대전 충남 교구의 이 청운회 활동, 그동안의 활동을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교구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당시에 가보니까 이제 교구의 청운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대전 충남이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중앙청운회 회의를 가보면은 안 오는 곳이 이제 충남, 대전 충남, 그 다음에 충북, 강원이 가장 이렇게 안 오고 제주도도 오는데 그 세 군데가 가장 약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교구청운회 사무국장을 맡아서 하던 차에 마침 또 그 백년성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사회 활동으로 은혜 나눔 연탄은행이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 연탄은행 같은 것이 우리가 보면은 기금을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예 공장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면은 그 공장에서 연탄 공장에서 각 배달을 하는 식의 그 주로 모금 활동이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뭐 크게 모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한 장 한 장 배달하는 데 의의가 있겠다. 그래서 청원의 조끼를 입고 다들 이제 교도들이 한겨울에 다 일일이 진짜 이렇게 손에 집게로 아니면 장갑 끼고 아니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1년에 그 교구 차원에서는 한 10,000장에서 15,000장 정도 이렇게 배달했었죠. 사실 연탄을 떼는 곳은 또 지역 자체도 열악하고 그렇죠. 어떤 곳은 차도 안 들어가고 것도. 진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리어크도 안 들어가는 곳이 꽤 많습니다. 예상외로. 정말 그런 분들에게 연탄을 한 장 한 장 배달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까지 같이 온기가 전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과도 또 소중한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집은 한 집은 갔을 때 진짜
할머님이 혼자 독거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냥 연탄이 없어서 진짜 한겨울에.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마당에 보니까 곶감을 이렇게 몇 개 말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연탄 배달을 했는데 그 힘든 노인네가 직접 그 커피포트에 커피를 끓여가지고 커피 드시라고 네. 그리고 그 마당에 늘어놓은 곶감을 갖고 와가지고 드시라고 하는데 진짜 다들 울었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정말 한겨울 정말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또 다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참 고마운 그런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청운에서 이제 백년성업 우리가 활동을 이제 가장 크게 사실은 했죠. 백년성업 10주년, 10년 대정진 릴레이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제가교단님들 4개 단체가 우리 진산 김성곤 전국 교원이신 이제 김성곤 김관도 교도님이 청운회장이고 그 당시 이제 근산 이건수 교도님이 이제 사무처장일 때 그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13개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참 진짜 발의 자체도 어려웠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교무님들도 아마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진짜 저걸 어떻게 해낼까 아마 10년을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마 근사님이 가장 애를 많이 쓰셨죠. 진짜 뭐 사무처장으로서 실질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이후에 청운회장이 되셔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각 교구별로 돌아갈 때 인수인계할 때 꼭 참석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전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이제 이렇게 이관을 받아서 충북으로 이제 해주는 이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다시 또 대전에는 3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대전지구, 천안지구, 강경지구 이래 있으면은 또 이제 거기서 그걸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뭐 천안에서 하고 다음 대전에서 하고 강경에서 하고 이렇게 또 하고 그 주에 이제 해당이 되면 다시 또 월요일은 어느 교당 이렇게 다 이제 당번을 정합니다. 정하면은 그게 그게 1년 약 2여 만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13개 교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오면은 그 한 달 동안은 아예 진짜 매일 이제 청운회 사무국장이니까 교구 청운회 사무국장이니까 주재하러 따로 다녀야죠. 그렇죠. 다니면서 일일이 다. 그러니까 하루도 기도가 쉬지 않도록. 천안 갔다가 뭐 공주 갔다가 강경 갔다가 뭐 금산 갔다가 이렇게 계속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각 교당 사정들 사실은 좀 큰 교당도 있지만은 진짜 어려운 진짜 몇 안 되는 이런 교당도 있고 저희들이 공주교당 같은 데는 가보니까 진짜 완전 막 길도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큰 길로 이렇게 작년인가 이한봉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길도 진짜 차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골목길 안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해서 그런 게 참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많다 하는 이런 좀 생각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단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제가 교도들이 정말 기도의 힘으로 그 위력으로 큰 불사를 한다는 그런 심경으로 이제 시작을 한 10년 기도, 정진 기도였었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함께 기도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말 그 체험 또 그 마음가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심경으로 함께 하셨는지 또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
청운회 사무국장, 교구 청운회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이렇게 당연히 뭐 내가 해야 되는 의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법 있는 동지들도 많고 그 다음에 기혼들도 많이 모아주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 청운회에서 하는 게 그 도덕 발양대회라는 걸 합니다. 거의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꼭 4년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이러긴 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아마 7, 8, 9회인가를 3번을 이렇게 이제 그 도덕 발양대회를 했는데 예. 제주도에서도 하고 금강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 부산도 있고 제주도 부산 금강산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특히 금강산에서 이제 도덕 발양 대회를 그때 좌사님 계실 때인가 아마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실은 금강산 가기가 굉장히 그것도 뭐 개인적인 이렇게 여행은 그 당시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단체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집회를 보고 행사를 한다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죠. 굉장히 어렵죠. 예,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뭐 허락도 굉장히 어렵게 받아내가지고 했는데 다들 진짜 그 기억은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도덕 그 십년기도 3000일 회양을 백두산에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 교구 팀들은 조금 늦게 아마 신청이 되는 바람에 그때 백두산은 굉장히 또 인원이 적게밖에 이렇게 안 돼서 제한이 돼 있었죠. 예, 제한이 돼서 신청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참가를 못 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그 100주년 10년기도 하면서 이제 회양을 우리가 뭐 계속 회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100일 회양, 1000일 회양, 2000일 회양, 3000일 회양 이렇게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첫 회양이 100일 회양이었어요. 근데 100일 회양을 그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대전충남교구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관에서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련관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고 또 교구청운회 이제 교구 사무국장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사회를 이제 보게 된 그런 영광을 안았죠. 그래서 그때 그 곽천 강당 앞에서 사실은 축배 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진짜 떨었던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중한 체험, 기도 체험과 또 큰 교화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함께 더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전충남교구에서 교화기획위원회 일원으로도 또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교화기획위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도 회장단 훈련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교무님들이 이제 다 사무국장님이 주재를 해서 이제 다 이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그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교도 회장단 훈련 및 그 교화 세미나를 교화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라. 교구장님 그냥 인사 말씀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뭐 사무국장도 그냥 안내만 하겠다. 자기는 마지막에 그냥 공고사항 이런 정도만 하겠다. 사회도 보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돈 받는 것부터 그 참가비 받는 것부터 다 했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좀 생기고 그렇죠. 더 많은 이제 진짜 일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신익교도 그 훈련 교재 원불교에 오면 행복해요하는 그 이제 그 책자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만든 그해 원불교 출판 문화 대상에 우리가 우수상으로 이제 또 해서 상금도 받기도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그 몇 년 정타원님 계실 때 그 몇 년간 교화기획위원회 활동이 아마 두고두고 그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전 지역의 원불교를 알리는 알림이 홍보 활동들도 적극하셨는데요. 이런 알림이 활동을 펼치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알림이 활동은 이제 균사님이 최정풍 교구장님이 오시면서 그 교화연구소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그 교사님이. 그리고 일산에서 이제 전국에서 본인이 또 그런 것도 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제 그 보니까 교화연구소에서 해보니까 이제 원불교 전체에 대한 우리가 사회 여론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전국 단위로 하니까 사실 교구 단위로 보면은 몇 명 그냥 표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큰 거죠, 이게 편차가. 그래서 이게 최소한 본인이 대전 충남에 계실 동안에 그래도 그러면 대전 충남이라도 별도로 한번 해보자. 공식적인 그 리서치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서는 원불교가 막 4대 종단이다 뭐 이래서 굉장히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기회를 갖자 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사실 없는 살려면 진짜 막 해가지고 억지로 했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원불교가 그냥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책에 나온다더라 아니면은 대통령 서거했을 때 4대 종단이라 해서 그 제할 때 같이 참여를 하더라. 그리고 뭐 그냥 괜찮은 데라더라 하는 반면에 또 그런 데도 있어? 뭐 불교 아니야? 이런 데도 있고 아직은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안 잡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대사회 활동이 필요하겠다.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자 소태산 마음학교 그다음에 뭐 우리 감사 편지 보내기, 감사 엽서 보내기 뭐 이러한 것들 활동들을 이제 자꾸 이웃 불공 이런 것을 그냥 교구장님 혼자 하실 게 아니라 각 교당별로 홍보 알림이 책임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아무튼 그 알려야 될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잠자는 교도들 같은 분들은 이제 명단을 교당에서 보내기 힘들면은 명단만 교구로 보내주면 교구에서 교구장님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활동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소태산 마음학교는 지금도 이제 올해부터는 따로 정식 교무님이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교사님이 신문사 사장도 하시면서 겸임으로 같이 이렇게 아마 앞으로는 좀 더 그런 활동, 대사회적인 활동을 알리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또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재가교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펼쳐진 데에는 역시 공심 또 공부심을 지닌 많은 교도님들이 합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또 좋은 추억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청운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도 몰라도 교단에 이제 재가단체가 청운회 여성회 뭐 본공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임원으로 대우가 안 됐었어요. 교단 규정상으로. 근데 지금은 아마 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교도들은 저희들은 무조건 다 교도가 되면은 본공회 회원이다. 남성은 다 청원 회원이다. 여성은 다 여성 회원이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각자 일들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전 현충원에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서 합동 천도제를 지내줍니다. 이제 교구 전체에서. 그것도 이제 국립현충원 원장님하고 유대관계 이런 게 잘 돼서 그래도 자기들 대강단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할 때,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행사할 때는 우리가 가서 국수 나눔 행사를 해요. 네. 물론 불교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입구에서 우리보다 훨씬 대규모로 어떠한 절에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저희들도 한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국수 나눔을 한 5천 그릇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때 할 때 이제 본공회, 뭐 여성회, 청년회, 막 청운회 다 가서 이제 역할을 맡아서 하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국수 한 그릇 드시면서도 굉장히 고마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이제 다녔었던 분들은 아우 여기 원불교 하는 데가 훨씬 맛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뭐 자기가 원불교 하고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뭐 사돈이 8천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굉장히 그러한 그 사회 활동, 교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강제로 누구를 데려다가 앉혀놓는다 해서 그 사람이 인연이 닿지 않으면 사실은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오실 분들은 등산 갔다가도 생각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교당 부회장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부회장 하는 친구도 옛날 학생회를 이제 공주에서 고등학교 때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공주교당을 잠깐 다녔는데 그러고는 그냥 안 다닌 거예요. 네. 그 뭐 다녀봐야 한 2, 3년 다녔겠죠. 다니고는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뒷산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원불교가 생각나더란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네. 그래서 내려와서 가까운 교당을 찾아온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부회장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청운회장도 하고 네. 하면서. 또 얼마 전에는 한밭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인데 부인은 대전교당에 지금 부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부인이 계속 같이 오자고 해도 안 갔던 분인데 이제 우리 교당하고 가까운데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일요일 날 산에 가시다가 교당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주로 등산을 하는 분들이 발심이 많이 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혼자, 내려놓고 좀 비우니까. 혼자 이렇게 이제 예. 등산이라는 게 혼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혼자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죠. 가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래서 그분도 지금 안 빠지고 지금 이제 네. 지난번에도 가서 지난 연말부터 나오셨는데 그 부인 보고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교당에도. 그러니까 부인도 흔쾌히 그냥 뭐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게 해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동대전교당하고 대전교당이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산하시는 분들을 좀 교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도 등산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실천 중심의 교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대사회 활동을 또 꾸준히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화하면서 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연이라는 게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주변 환경하고 맞아야 발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씨앗만 있다고 해서 발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교도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뭔가, 뭘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년 전에 대종사님 계실 때의 그 일반인들의 요구하고 니즈하고 지금의 니즈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 왜냐? 주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린이냐 청년이냐 뭐 일반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지역도 대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다를 테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지금은 그 어린이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히 학생들이 되면은 입시 때문에 어린이 다니다가도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교당을 잘 못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맞춤은 또 뭐냐? 우리가 해줄 게 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당마다 어린이회나 학생회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면은 교당별로 좀 특성화를 좀 시키고 교도들도 교무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이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어떤 그렇죠. 분들은 네. 설법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기도에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독경이 좋으신 분도 있고 다 좀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좀 잘 살려서 네. 그 어느 교당 가면 거기는 뭐 진짜 뭐 설교는 뭐 진짜 끝내준다 아니면은 뭐 기도는 뭐 진짜 멋있게 한다든지 진짜 오롯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알려지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네. 우리가 점점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의 어떤 욕구에 예. 그 맞도록 특색 있는 교화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 충남교 교회 의장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대전 충남교 교회 의장을 맡으면서 또 남다른 각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교구 교회의 부의장을 이제 6년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우리 효사님이 오랫동안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물려받기는 됐습니다만은 저도 교사님 오시고 계속 이렇게 좀 오퍼가 들어왔는데 제가 계속 거절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뭐 영향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하도 강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3년 전에 이제 받았는데 제가 교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각 교당을 한 번씩은 좀 순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교무님들과 그 교도님들의 그 사정을 좀 직접 살펴보고 네. 그게 사실은 교구 교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교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했었습니다. 해서 교당에다가도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다른 교당 가서 법회를 볼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당에도 보면은 거의 매주 행사가 다 있어요. 교화협의 해야죠, 단회 해야죠, 뭐 다른 또 행사 있죠, 뭐 해야죠 하니까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교당을 다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연말에는 좀 어려운 교당 위주로 뭐 벌곡교당이나 이런 뭐 진짜 교도도 없는 이런 교당들, 그 다음에 저쪽에 홍성교당 뭐 이런 하여간 좀 작은 교당 위주로 이제 좀 갔었어요. 가봤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대전 충남에 34개 교당이 있거든요. 네. 34개 교당을 다 못 돌아본 게 제일 좀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데 뭐 앞으로 언젠가 또 가볼 기회는 있겠죠. 가볼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분들도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느 교당을 한번 가서 회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그래서 그러면 그걸 교무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교화협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이랬더만은 본인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제안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안을 하면은 바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제안이라는 게 청와대 국민청원도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100번 넣어도 예. 하나 될까 말까 한 게 제안인 거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제안을 한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만둬 버리는, 거기서 꺾여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도님들은, 제가교육자들은 그러한 사정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고, 교무님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야 되는 거고, 교무님들도 또 제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수십 번 생각해서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든 단 0.1%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싹을 이렇게 살려놓으면은 그분이 아마 훨씬 더 많은 이렇게 힘을 보태지 않을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당 순방을 생각했던 거였어요. 네, 그렇군요. 교회 의장으로서 각 교당을 뭐 지금 다는 돌지 못했어도 그래도 방문한 곳에서는 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함께 해준 데 대한 그런 고마움, 네. 소중한 인연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 의장으로 펼친 활동 중에서 지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의장이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101년부터 이제 교회 의장, 100년 연말에 이제 교회 의장이 됐죠. 근데 우리가 100주년 행사를 101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100년에 한 게 아니고 101년도에 했기 때문에 효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미안한데, 효사님이 10년간을 교회 의장을 하셨거든요.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100년 연말에 그만두시고 저한테 이제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행사장에는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교구 대표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진짜 뭐 대전충남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약세거든요. 어렵고 어려운 교당도 많고 사후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각 교당에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어쨌든 간에 양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교도한 사람이 최소한 2사람은 데려가자. 이런 이제 운동을 펼쳐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했던 게 그래도 가장 큰 네. 기억이 남고요. 또 이제 교회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봉불식도 이제 몇 건을 했었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꼭 교회 의장이 이제 축사를 이렇게 환영사 아니면은 축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구장님도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도님들도 그래도 교도 대표가 그런 걸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네. 이렇게 전임 교회 의장이나 이런 선배들도 그런 건 참 좋은 생각이다,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원덕회가 이제 어떤 조직이냐 하면은 교도 회장단들의 모임이 원덕회거든요. 네. 원덕회가 이제 대전충남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교회 의장이 원덕회 회장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교도 회장을 이제 물러나고 나면은 사실은 좀 이게 처신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이제 이거 나서면은 또 간섭한다고 그런 것 같고, 또 뒷짐지고 있으면은 또 저 사람 회장직 물러났다고 완전 방관한다고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사실은 처신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좀 느껴서, 그러지 말고 원덕 회장은 전임 교구 회장이, 네. 교회 의장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부터 그 효사님이 그냥 전임 이제 교회 의장님이 보고 원덕 회장님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레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기를 또 이런 새로운 길로 교무부에 또 길을 가려고 서원을 세우셔서, 그래서 네. 뭐 계속 그냥 아직은 뭐 하실만 하니까 하십시오,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실제로 교도 훈련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이 교도 훈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교도 훈련을 아까 교당에서는 우리가 국타원에 계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교도 훈련을 시켜봤냐 하면은, 이걸 모든 걸 그동안에는 교무님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무님이나 부교무님이 다 모든 걸 하니까
네, 교우님도 첫째는 힘들죠. 예, 본인이 섭외하고. 짜고 본인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교도들 입장에서는 뭐 법회 시간에 듣고 또 막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교구에서도 이런 신입 교도 훈련 교재도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파트별로 정해서 어떤 사람은 교리,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예전, 어떤 사람은 뭐 성가, 교사 이런 파트를 나누어서 각자가 공부를 최소한 한 달 이상을 해서 교무님한테 지도를 점검을 받고 감정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학생들도 시켜보면은 한 2, 3년 선배들이 사실 제일 잘 가르쳐요. 선생님이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 잘 가르치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많을지 네. 모르지만은 이게 수준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자기들이 몰랐던 자기들이 사실은 궁금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입교도 훈련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교도들도 그전에 보통 이제 예전에는 그냥 오셔가지고 막 절도 막 어떤 분은 불교식으로 진짜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진짜 예전 그 불교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집에서 하던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고 이거 어느 시점에서 절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애매한 네.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교전 봉독하라고 그러면은 거의 대종경 아니면 정산정사 부분만 보지 예전이나 교사를 거의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좀 착안해서 그런 걸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몇 년, 이제 그때 한 3년, 들어온 지 3년 이내에는 다 신입교도로 보고 참석을 해라, 의무적으로. 그리고 뭐 더 오래되신 분도 해도 좋다. 네.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독경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경우님은 이제 뒤에 계시고 앞에 주지 않아요. 이제 저희들끼리 하고 뒤에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강평해 주시고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그다 뭐 요즘 그 새벽기도 자선할 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주례를 해라. 뭐 포럼이나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부위가 잘못됐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강평했다 이제 같이 이렇게 감정을 또 감정을 받고 강평을 하고 하면은 그런 게 이제 본인들도 우리가 볼 때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뭐 주례하는 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 뭐 저 정도에 나도 하겠다. 하지만은 사실 앞에 나와서 자종을 잡으면은 이게 사실 사중 33번을 똑같이 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그 교도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교도들이 교당에 와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 해야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올 걸 두 번 오게 되고 두 번 올 걸 세 번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역할이든 간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 주자. 네. 이렇게 교화 활동에 정말 전력해온 우리 도사님의 여러 가지 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시면서 교당에서 가장 정말 기뻤던 순간, 보람이 있던 순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교단에서 제가 원불교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그래도 가장 큰 보람은 뭐니 해도 작년에 이제 제 연원인
각타원하고 같이 승급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포는 제가 2년인가 먼저 받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같이 다행히 또 받게 돼서 그 기쁨도 배가가 됐고 또 그 이제 집사람의 연원인 그 세사님도 굉장히 축하를 해주셨고 지금도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뭐 시골에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 군대 제대하기도 전에 결혼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흔쾌히 이렇게 결혼도 허락해 주시고 굉장히 아마 우려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디 가시면은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항상 뭐 우리 거기 속명으로 이제 그 처갓집에 가면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종찬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가 무엇보다도 그래도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족으로 또 함께 공부하는 도반으로 선후배로 함께하면서 법정이 돈독해지고 서로 공부를 권면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도사님 이제 뭔가 인생의 2막을 기간제지만 교무를 해서 출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서원을 세우셨어요. 네. 예,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부터 이제 수업 만일 되면은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소년 수련관에 있으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돼서 제가 평생교육사 2급, 1급 그리고 그걸 인해서 이제 평생교육 과정 석사, 박사를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정년퇴임을 하게 됐는데 올 1학기는 다행히 이제 그 박사를 했던 이제 충남대하고 기존에 좀 나가던 대전대에서 이제 강의를 평생교육 관련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트렌드라고 봐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정년퇴임하고 사실 뭐 한 10년 뭐 손자보다가 사실 돌아가시게 되니까 크게 노년을 걱정을 안 해도 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년퇴임하고 짧게는 뭐 20년, 길면은 40년 이렇게 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은 활동을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살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고 사회적인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사실은 앞으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평생교육하고 우리 교화도 연결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이제 또 그쪽 분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교모가 된다면은 그런 쪽도 좀 연계를 시켜서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인생 2막을 출가를 해서 네. 예, 뭔가 교단에 봉사하면서 특히 이 평생 교육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교육 분야에서 또 큰 이익을 담당할 거란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 서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 전해주실까요? 예. 이런 자리에 사실은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전화를 받고도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PD님한테도 여쭤봐도 정확히 누가 추천했는지는 말씀을 하질 않으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여러 교당을 뭐 직장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동대전에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당을 다닌 편이잖아요. 보통 이제 동대전에 지금 계시는 대부분 교도님들은 한 교당,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은 교당을 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교무님들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실은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나 그분들의 그 광주에 계시는 뭐 라타원님이나 지금 백신두 교무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백신두 교무님은 연세는 저하고 1살 차이가 밖에 안 나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실은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뭐 당연히 가야 되는 이런 스승님으로 생각을 하고, 월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짧은 원불교도 잘 모를 처음에 그냥 대학교 때 잠깐 그냥 뵀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같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면면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연락이 되고,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꼭 진짜 뭐 아기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청년 시절에 교도로 너무 생각하게 되죠.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그 뭐 교구장님들이나 교무님들이 한 분 같이, 그게 아마 뭐 전생의 인연인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이게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에서 부도가 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하나의 실패겠지만은, 그때 만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도가 안 나고 계속 갔으면은 지금 저한테 이런 영광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가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다 사원님의 하나의 시험 단계가 아니었느냐, 오히려 진짜 참 좋은 기회였다, 그런 기회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집사람인 각타원한테 뭐 농담 삼아로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작년이 36년째고 올해 37년째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내가 일제치하 36년만큼 당신하고 내가 그런 핍박 속에서 살면서도 이런 농담을 해요. 하지만서도 사실은 너무 고맙잖아요.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지금 원불교를 그렇죠.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참 고마워요. 고맙고 뭐 저도 막 이렇게 아내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진짜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고맙다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표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각다원님께. 네. 각다원에 사랑합니다. 네. 아, 정말 마지막 멘트가 멋졌습니다. 예, 앞으로 기간제 정주신으로서 또 큰 역할, 또 준비하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고요. 소중한 도반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서 이 회상의 큰 주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교도는 사회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교당에서는 교화 발전을 위해서 낯없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지요. 어쩌면 양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제가교도의 역할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신 도사님의 뜨거운 신심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전 충남교구 교의회 의장을 역임한 도산 윤도준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